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첫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일단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은 수급 지배력에 따라서 시장이 좀 양극화되는 현상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1시 반 이후, 2시 이후로는 양상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결국에 시장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코스닥, 코스피에서 상승하는 종목은 거의 없는데 상승하는 종목들 자체는 굉장히 좀 두드러지는 모습들이 나왔다는 게 인상적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업종들이 2차 전지 관련주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는 이제 대외 변수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의 부양책 관련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고 호조를 띠고 있다든지 이런 긍정적인 대외 변수들 자체는 굉장히 많은 시장이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뚜껑을 열 때만 하더라도 기대감들이 좀 존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상 시장은 양극화돼서 주도 업종들 위주로 상승하는 양상을 좀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방금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다른 종목들이 못 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수급을 2차 전지 업종에서 전부 다 당기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땡겼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결국 2차 전지의 업종의 이제 시장 지배력이 강화가 되면 강화가 될수록 이제 하락하는 종목들 자체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아이러니하게도 2시 이후에 1시 반 이후에 2차 전지 에코프로를 기점으로 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폭을 반납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또 이제 아까와 또 다른 양상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이제 시장을 주도한 업종이 무너지게 되니까 아직 일시적이라고도 판단할 수 있겠지만요. 시장에 일단은 조금 매도세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시장 전체에 대한 위기감들이 조금 올라가면서 오히려 하락했던 종목들에 대해서도 손절 매물이라든지 이런 매물들이 조금 더 많아졌다는 것이 좀 특징적인 양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업종 지금 이렇게 해서 오늘 끝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플한데요. 만약에 오늘 이제 변동성이 컸던 것은 결국에는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고점 부근에서의 매도가 나오면서 그 매도가 이제 투자자들의 위기감을 조금 가중시켰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도 이제 완전 고점 온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나왔던 매도세가 좀 컸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결국에는 장이 맞춰봐야 알 수 있겠지만은 윗꼬리 길게 아랫꼬리 길게 달면서 에코프로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버티고 있다는데 좀 의의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오전에 있었던 특징적인 양상이라면 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LNF까지 엮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전부 다 양극재 관련주겠죠. 시장에 이제 상승하던 업종 내에서 상승하던 종목들이 양극재 관련주 위주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오전장을 기점으로는
음극재라든지 아니면 분리막이라든지 업종 내에서도 수급이 조금 더 분배되는 양상이 나왔다는 겁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2차전지 업종 자체가 이제 약간 업종 내에서 순환매를 할 수 있다는 여지도 조금 남겨둔 상황이고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당장 오늘 이제 하락세가 너무 컸기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시겠지만은 일단 오늘 버텨주는 흐름만 봤을 때는 일단 차익 실현이 한번 나오긴 했지만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정도로 뭐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지금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 오늘 변동성이 좀 대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 중에 연고점을 좀 갱신하나 싶더니 900선이 무너지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디포스트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유상증자 공시를 했는데요. 하한가로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9,45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니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공시가 나와 있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수치로 집계가 됐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이 영향 때문인지 1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53,1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NC소프트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게임사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4%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26만 원 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다음으로 CJ 대한통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물류 기업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3%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71,1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칩셋 미디어 보겠습니다. 반도체 비디오 IP 솔루션 기업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3%가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37,7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NC소프트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이 강세장 속이었었죠. 그런 가운데 게임주는 좀 소외를 받았다라고 할까요? 어제 카카오게임즈의 경우에도 신작을 발표했는데 주가가 그에 반응하지 못한 모습이었고요. NC소프트의 경우에도 하반기에 신작 모멘텀이 있는데 이미 베타 테스트를 통해서 사실 혹평이 나왔었죠. 그런 만큼 주가가 더욱더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우선 2분기 실적 자체도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제 추정치긴 한데요. 2분기에 매출액이 한 4,502억 해서 전년 대비 한 28% 감소한 수치, 그리고 영업이익도 374억으로 전년 대비 한 69% 정도 감소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뭐 작년 대비했을 때 실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적 자체는 뭐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 뭐 정상적인 흐름이죠.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흐름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뭐 지금부터 그럼 돈을 또 벌어야 되는데 과연 이제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조금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리니지 W, 리니지 M, 리니지 2M 이런 이제 MMORPG 게임이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다중 접속 이제 RPG라고 롤플레잉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관련된 경쟁 신작이 다른 게임 회사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이라고 하면은 카카오 게임즈에서 나온 게임들도 있었고요. 넷마블 아니면은 넥슨 다양한 이 회사들에서 경쟁 신작이 출시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매출 부진이 나왔다는 겁니다. 보통 이거를 저희가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제 같은 이제 업종 내에서 자기끼리 이제 잠식을 한다, 시장을 잠식한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MMORPG라는 게 우리나라 시장에, 우리나라 정서에 굉장히 잘 먹히는 게임인 것은 맞지만 결국에 경쟁 신작이 많이 나오고 리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게임들이 나오면서 이제 아무래도 리니지 탄탄한 팬층이 있긴 하지만은 그 코어 팬층을 제외한다라면은 나머지 보통 이거를 뭐 게임하는 사람들 찍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게임을 약간 이제 체험 정도 하는 수준의 사람들이라면은 경쟁 시장으로 넘어가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과금을 하는 이제 사람들이 좀 줄어들게 되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매출이 조금 감소하는 영향도 분명히 좀 발생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좀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건데 이렇거든요. 리니지 M, 리니지 2M, 리니지 W 2분기에 일평균 매출을 합쳐보면은 대략적으로 3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30억 정도 나온다는 것은 결코 이제
작은 수치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 매출을 내기 위해서 경쟁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얘기를 해보자면 마케팅 비용에서 더 차이가 난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대비했을 때 마케팅으로 사용되는 비용 자체가 좀 많이 늘었다는 것도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는데 좀 요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야겠죠. 프로젝트 TL 그리고 스로넨 리버티라고 이제 게임의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스로넨 리버티라는 게임 자체가 줄여서 TL이라고 부를게요. 그 TL이라는 게임 자체가 베타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오픈을 했는데 생각보다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매초에 이제 LG에서 밝혔던 이 게임의 컨셉이나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었던 리니지의 성공 방식을 어느 정도 따라가지 않겠다, 사용하지 않겠다는 이제 이야기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게임을 오픈해 보니까 콘솔 버전의 리니지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신작 게임 회사들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신작과 관련된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런 신작과 관련된 모멘텀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현재 주가를 다시 한 번 더 반등시킬 수 없는, 반등시키기가 조금 힘들어진 국면에 들어선 이 내용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 현 시점에서 이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 자체를 좀 하향하고 있거든요. 목표 주가를 하향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지금 상황에서의 위기감을 조금 더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하신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NC소프트를 해석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작 출시 기대감보다는 우려가 반영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NC소프트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버티자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버티자 전략을 드릴 건데요. 지금 가격이 한 26만 500원, 26만 원 정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을 버티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주가가 빠졌다라고 하면 충분히 빠졌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격대면 사실 월봉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가장 매물이 많은 가격대가 25만 원대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25만 원까지 한 만 원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미 주가 자체는 충분히 빠진 구간이기 때문에 버티면서 반등을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신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자제 의견을 드리겠는데요. 신규 매수 의견을 자제를 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차트상으로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5만 원대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요. 현재 시점에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결국은 NC소프트 한 종목만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니고 결국은 기회비용이라는 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게임 업종 안에서 아니면은 게임 업종을 벗어나서 양쪽을 다 생각해 본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NC소프트를 신규로 진입하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낫다라고 판단해서 신규 진입 매수가 자체는 좀 자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22만 원 드릴 건데요. 월봉상으로 보시면은 매물대 하단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2만 원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사실 재상승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정리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신규 진입 목표가는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이란 가격은 지금 가격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전 고점 부근입니다. 전 고점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은 30만 원 부근에서 이 종목이 이제 최근에 있어서는 하락하면서도 하락폭이 이제 상당히 좀 낮았던 30만 원 부근에서 움직였던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이 제일 많이 쌓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진입 만약에 그 기보유자들이 손절을 그 목표가를 잡는다라고 하면 30만 원 제시 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에 대해서는 버티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신규 진입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 손절 라인 22만 원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30만 원 전 고점 부근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칩셋 미디어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가 했습니다. 지금 매출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1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수치로 집계가 됐는데 이 실적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고 봐야 할까요? 네, 우선 실적이 나쁘다는 것은 이 회사가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는
네, 그 부분이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중에서 반도체 IP, 이제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 중에서도 비디오와 관련된 IP 솔루션을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IP라는 것이 이게 기본 만들어진 회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 그 도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이제 필요로 하는 곳에다가 이 설계 기술을 그대로 판매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 IP를 이제 그 반도체 개발까지 걸리는 기간이 보통 한 3년 반에서 5년 정도라고 했을 때 IP를 이제 활용한다라고 기존 IP를 활용하면 한 1년에서 2년 정도 개발 속도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것이 이 회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이 비디오 IP고요. 그 어떤 거냐면 고화질 영상을 처리하는 것에 관련된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디에 활용되냐면 시장에서는 자율주행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이제 카메라로 외부 상황을 촬영을 한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연산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회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하시는 데는 뭐 충분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적이죠. 실적에서 영향을 받는 것은 2분기에 순손실이 108억 정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뭐 적자 전환을 한 상황이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적자 전환을 했지만은 이 회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성장을 하지 않는 회사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뭐 당연히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간다면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특히 또 성장기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매출이 증대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해야 된다면 생각해 본다면은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 지금 시점에서 뭐 당연히 실적이 나쁘면은 그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긍정적인 이제 내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구간도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율주행 관련해서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점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은 아직까지도 자율주행 관련된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도 개화기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더 상승할 수 있는 폭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 종목이 뭐 비디오 IP 솔루션을 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엮인다 정도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뭐 체크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칩셋 미디어 2분기에 적자 전환하긴 했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볼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 전략 짜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가격이 37,350원이고요. 가장 뭐 나이스하게 버텨주는 가격대라고 하면 한 39,000원 정도 위쪽에 있다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9,000원이면 한 21선이 있는 가격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아래쪽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약 35,000원 정도에는 지지선이 하나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구간에서는 뭐 지지선까지 내려가기에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한번 버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31,000원 제시를 해드릴 텐데요. 이 31,000원이라는 가격은 60일 이동 평균선이 있는 가격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31,000원에 도달한다라고 하면은 60일 이동 평균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35,000원이 아니라 왜 31,000원이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이 지지선이라는 것이 35,000원에 있는 지지선보다 31,000원에 있는 이동평균선이 더 강력한 지지선이기 때문입니다. 애매한 구간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게 반등할 수 있는 구간에 매수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고요. 손절가는 26,000원입니다. 이 26,000원이라는 가격은 121선을 이탈하는 가격이거든요. 121선 이탈한다라고 하면 아래쪽으로 상대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공간이 좀 적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손절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신규 진입 목표가는 35,000원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지선인 가격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지선을 아래로 깨고 내려오면 그것이 저항선으로 바뀐다는 점 보았을 때 목표가는 35,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칩셋 미디어에 대해서도 버티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요. 신규로 진입하신다면 60일 선인 31,0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121선을 이탈하는 26,000원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지지선이 되는 3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CJ 대한통운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라는 증권가의 리포트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글로벌 의약품 물류 시장에도 도전장을 내민 만큼 호재성 이슈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실까요? 네, 방금 정리를 굉장히 잘 해주셨습니다. 우선 실적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은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에 매출액이 이제 전년 대비 7.2% 감소, 영업이익이 4.4% 감소를 했는데요. 전년 대비 그렇게 많이 낮아진 수치도 아니죠. 그리고 시장 컨센서스라고 하죠. 시장 예상치 대비했을 때도 어느 정도 적절한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부합하는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측면에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의약품 내용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택배와 관련된 물류와 관련된 사업이 좀 핵심이기 때문에 물류 같은 경우에 이제 고마진 물류를 좀 중점적으로 다룬다든지 이런 식으로 택배 부분에 있어서 견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외에 국내가 아니라 해외 글로벌 택배 시장과 관련해서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캐시카우 기본기라고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기본기는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오히려 기본기가 탄탄하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포스코 홀딩스 얘기하면서 포스코가 철강만 해가지고는 지금의 주가 가치를 인정을 받을 수가 없듯이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성장 동력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의약품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신규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은 이것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성장 동력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결국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 성장 동력이 좀 부재하다는 우려감들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 회사는 좀 지켜보면서 성장 동력이 무엇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CJ 대한통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 전략 짜가야 할까요? 네, 현재 가격은 71,500원 정도입니다. 기보유자라면은 버티자 의견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신규 매수는 자제 의견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격하고 지금 저가가 69,000원, 그 밑에 볼 수 있는 지지선이 69,000원이거든요. 69,000원까지 가격 차이가 크게 없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신규 진입하는 것보다는 조금 좀 더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보유자들 같은 경우에 손절가 69,000원 드릴 건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69,000원이 이번 달에 있었던 최저가 가격입니다.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지지받을 수 있는 여력이 좀 적기 때문이고요. 기보유자 같은 경우 목표가라고 하면 78,000원입니다. 78,000원은 현재 60일선 있는 가격이고 이 종목의 매물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구간 중에 하나입니다. 목표가 78,000원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수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팀장님과 이 시간에 짚어봤던 종목 리뷰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19일에 공약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일단 1%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할까요? 이건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네.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일단은 매도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단기로 들어간다고 언급을 좀 네.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일단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변동성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이용해 가지고 일단은 뭐 짧게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지만은 일단 뭐 보합권 1% 같은 경우는 보합권이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본전 수준에서 일단은 이제 현금을 확보를 하고 다음 기회를 한번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 대응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 이후에는 이제 그냥 싹 지우는 걸로 포트에서 제외하는 걸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 대해서는 매도하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지난 5월 24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코스메카 코리아 볼게 이 종목은 지금 72%대 수익률이 네. 나오고 있네요, 팀장님. 그렇죠. 그때 말씀드린 이후로 참 운이 좋게 계속해서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 일단은 뭐 화장품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코스메카 코리아뿐만 아니라 일단은 뭐 탈중국이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 관심을 가져도 된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중에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뭐 운 좋게 이제 시세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요거 외에도 최근에 뭐 코스맥스라든지 그리고 본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이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오늘 상당히 심합니다. 네. 그래서 이 변동성만 조금 진정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 다음은 조심스럽지만은 좀 실적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홀딩을 좀 하겠지만 이제 지금부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화장품줄 제외하고 다른 화장품주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이제 28,000원대에서 조금 이제 부침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원스럽게 돌파가 나온지를 보고 다시 한번 또 AS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상 막판까지 14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종가 베팅할 종목 알아봐야 할 텐데요.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생산 원가 낮춰라라고 키워드 힌트를 주셨네요. 이 전기차의 생산 원가를 낮추려면 네. 원료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뭐 재활용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맞나요, 팀장님? 아니면 배터리를 리스를 하든지 네, 뭐 그렇게 그러네요. 해야 되겠죠. 사실 오늘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인데 이게 제가 뭐 굳이 변명을 하자면은 네. 원고를 드리고 1시간까지는 괜찮았어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여기 이동하는 그 사이에 또 시장의 변동이 상당히 많이 커졌더라고요. 오늘 너무 심하게 변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종목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일단 뭐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게 좀 더 낫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살짝만 좀 바꾸도록 할게요. 오늘 보시면은 저도 이게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이게 처음 나온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락 종목수가 1,502 종목이거든요. 네.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그동안 한 1,300 종목까지는 하락 종목수가 오히려 보이는 걸 봤는데 네. 1,500 종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못 본 건지 아니면 기억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정말 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극단적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난주 월요일부터 2차 네. 전지가 정말 극단적인 현상이 다시 한번 나왔어요. 그 중심에서는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그룹주가 있었고 그 바톤을 이어받은 게 포스코 그룹주. 오늘 포스코 그룹주는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LS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다른 방송 가서도 2차 전지 같은 경우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솔직히 가는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에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분들께서 얘기하시는 뭐 투자 지표라든지 뭐 투자 지표를 포함한 어떤 본질적 가치라든지 실적 이런 걸 따진다라면 지금 에코프로가 가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난번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온 날 있잖아요. 그럼 그때 이 종목은 꺾였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7월 12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에코프로 포함해서 최근에 네. 급등이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본질적 가치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가치 싹 무시하고 어찌 보면은 그 수급에 의한 그러니까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쇼스키즈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수급에 의해서
조금 이제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눈치 보기. 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제 폭탄을 이제 가져가느냐 이런 식의 어떤 상승이었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150만 원까지 찍는 그런 흐름들이 장중에 나왔었는데, 네. 그러니까 언제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도 이상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을 그래도 매수하신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하고 난 다음에 적어도 마이너스 15%는 볼 생각을 하고 이런 종목들을 건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리고 뭐 저희 같은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참 난감한 것이 뭐 오늘 같은 경우도 하락 종목수가 1,500 종목이 넘어간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현상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지난주 수요일부터 하락 종목수가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1,200 종목, 1,300 종목이 넘어가는데도 시장이 계속 상승을 했어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락 종목수가 1,500 종목이 넘어가는데도 코스닥 지수가 상승이었거든요. 네. 이게 과연 정상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딱 맞는 거예요. 하락 종목수가 1,500 종목 나오는 상황에서 현재 코스닥 지수가 3% 하락하는 게 지금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동안은 어떤 비정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이 집계돼도 지수는 올랐었잖아요. 그런 네. 거죠. 근데 거기다가 근데 이런 현상이 과거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를 들게 되면은 과거에 스펙주 급등 현상도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코로나 때 보게 되면은 이 우선주 때문에 제 아는 후배가 이제 주식을 접어버린 계기가 돼버렸는데 네. 과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 우선주 급등 사례 나오게 되면서 그때도 이제 우선주 급등 사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와 차이점은 뭐냐면은 딱 하나입니다. 시가총액. 걔네들 같은 경우는 급등 현상이 나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영향력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세가 죽어버리게 되면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은 지금은 얘기가 틀리잖아요.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쪽에 에코프로빔이 10% 넘게 상승하고 네. 에코프로도 10% 넘게 상승하고 아래쪽에 LNF는 지금 이제 4위로 내려가 버렸는데 LNF도 아침에 5% 넘게 상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시가총액 1, 2, 3위가 시장을 끌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좀 비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제가 그러니까 이게 음모론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기특히 서울경제 얘기가 아닙니다. 네. 제 얘기입니다. 팀장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네.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제가 만약에 세력이라면은 오늘 매도를 하게 되면서 개인들이 붙는지 안 붙는지 저는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개인들이 붙게 된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세력들은 팔고 날 준비를 저는 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자 주식이라는 게 누군가 팔기 때문에 누가 사는 거거든요. 네. 누군가 살기 때문에 누가 파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게임이거든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에코프를 사서 1000%, 10,000%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걸 팔지 못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제 생각입니다. 세력들이 어쨌든 팔 준비를 언젠가는 계속 할 거라는 거죠. 언젠가 네. 이게 200만 원, 300만 원 이끌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준비를 할 건데 중요한 건 팔기 위해서 뭘 먼저 하느냐. 내가 뭐 1,000주든 10,000주든 이 물량을 팔았을 때 이 물량이 다 소화가 되냐 그걸 테스트할 거거든요. 근데 네. 오늘 제가 봤을 때 아마 세력들이 더 이끌던 아니면 여기서 끝을 내던 그 테스트를 저는 분명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를 했을 때 받아준다. 그러면 조금씩 올리면서 팔고 나가겠죠. 그러다가 한순간 때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걱정이 되거든요. 네. 아침 다른 방송, 개장 방송 가도 그 말씀 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됐을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에코프로에 힘이 빠졌을 때 과연 시장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을 걱정이 된다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게 좀 길어지고 있는데 더 해도 되나요? 네, 일단 섹터부터 네. 공개 좀 해주실까요? 섹터는 이제 네. 폐배터리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만 얘기를 하고 이제 네. 종목 갈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하게 되면 끝이 없어가지고 좀 끊어주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끊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 오늘 사실은 그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을 가져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도 또 죄송합니다. 변명을 좀 할게요. 종목들이 솔직히 네. 지금 시장에서 뭐 가치 투자해서 한 2달, 2달, 3달, 한 1년 본다. 네. 그러면은 뭐 어느 종목을 가져도 상관없어요. 근데 네.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뭐 모든 전문가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수익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가는 종목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아침 쪽에 또 가는 종목이 2차 전지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2차 전지 내에서도 순환매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폐배터리라든지 그 LFP 배터리 네.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좀 상승이 나오는 게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이 그러니까 폐배터리 종목이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은 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잖아요. 지금 포스코홀딩스 들어가라고 저는 절대 말씀 못 드리거든요. 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그런 거 못해요. 못하는데 네. 그나마 이제 낮은 게 이제 폐배터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종목은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고 뭐 굳이 이게 의미가 있겠냐 싶지만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뭐 SNE 리서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040년이 되게 되면은 이제 폐차되는 전기차가 한 4,227만 대. 네.
지금부터 보더라도 거의 뭐 25년 뒤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걸 굳이 이런 걸 끌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 이런 걸로 이렇게 띄우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 전기차가 지금 2015년부터 2017년부터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한 내년 하반기 아니면은 내후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멀어요. 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모 언론사에서 단독 기사가 나온 건데 이게 리튬 희금속 비축량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전기차 쪽과 연결되는 게 리튬하고 이제 코발트인데 네. 리튬은 한 5.8일 정도밖에 안 되고 코발트는 뭐 10일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도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보였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저희 성일 네. 하이텍에 대한 가격 전략 저희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네, 가격 전략은 이것도 좀 긴급하게 좀 수정을 좀 했어요. 네, 좀 오늘 변동성이 네. 크더라고요. 예, 이게 제가 봤을 네. 때만 하도 이게 15만 5천 이상이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10% 네. 넘게 올랐다가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된 그렇죠. 거잖아요. 변동성이 너무나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늘은 불가피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목표가 같은 경우는 15만 5천 원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3만 7천 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오늘 짚어준 종목 성일 하이텍 살펴보시고 가격 전략도 살펴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너무나도 변동성이 큽니다. 상승으로 출발했던 양대 시장 모두 하락세로 돌려 세웠는데 코스닥 시장 더욱더 낙폭이 큽니다. 지금 3% 후반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900선을 간신히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시장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2,592선에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네요. 수급 양상 이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지금 기관의 투자자들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5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 많이 사들이고 있는데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종목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장 얘기를 초반 좀 많이 해가지고 네. 그 수급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제 외국인이 1조 넘게 매도를 하고 있고 네. 어제 1조 3천억 매도했고요. 이틀 동안 2조 3천억 매도가 나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정말 벼르고 있다라고밖에 저는 안 봐져요. 네. 왜냐하면 에코프로라는 종목 때문에 이제 공매도를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청산하게 되면서 숏스퀴즈가 나왔었거든요. 네. 물론 만회를 했겠지만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외국인들이 숏스퀴즈로 충분히 만회를 했다라고 봅니다. 만회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마 외국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제가 그래들 기분을 좀 대변하는 거 아닙니다. 네. 일단 어쨌든 숏스퀴즈를 하게 되면서 조금 이제 기분이 많이 나쁠 겁니다. 나쁘고 이걸 어떻게 갚을까라는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어제부터 외국인들이 작정을 했다라고 봅니다. 저는 네. 작정을 했다라고 보고 매도를 때린다고 보고 그리고 나서 아마 당분간 정말 제가 종목 이전에 그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라면은 아마 당분간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안 하는 게 맞아요. 저도 오늘 종목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네. 그리고 불가피하게도 말씀드렸지만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물론 상승하는 종목 있어요. 종목 있고요. 그리고 업종 같은 경우도 금융주 올라갔거든요. 네. KB금융이 4%, 하나금융이 2.5%.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종목들에서 수익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잘못 들어가면 종목을 잘못 들어가게 되면 어떤 부분을 이제 리스크가 되냐면은 시간 기회를 날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수익이라는 기회 그리고 시간 기회 이 두 가지를 전 주식시장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기 투자 지금 들어가도 물려도 상관없다. 수익만 나면 된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적인 기회는 분명히 앞으로 올 겁니다. 이후에. 그러나 지금 들어가서 나중에 시장이 좋아졌을 때 새롭게 종목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들어가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만약에라도 종목이 물려버리게 돼요. 그럼 손실나게 되면은 이 사람 심리상 손절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다음에 시장이 괜찮아졌을 때,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지만은 다음 또 순환매가 또 오겠죠? 반도체가 됐던, 뭐 바이오가 됐던, 뭐 IT가 됐던, 뭐 계속 이렇게 올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이 종목들을 새롭게 잡아야 될 그런 시간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 기회를 놓치기 싫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제가 봤을 땐 오늘 이후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하락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저는 쉬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방송 초반에 계속 꾸준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난주 수요일부터 하락 종목 수가 1,300 종목, 1,200 종목 계속 오히려 보였거든요. 이거는 코스닥 기준입니다. 코스닥 네. 기준인데 계속 오히려 보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했다. 이건 정말 비정상적인 겁니다. 참 주식시장이 저도 한 15년 넘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보고 있지만
항상 새로워요. 물론 과거에 나왔던 현상이 다시 나오는 것도 있겠죠. 그게 뭐냐면 조금 서두에 말씀했던 우선주 급등 현상과 지금 네. 에코프로 그룹주 급등 현상. 이게 어찌 보면 유사한 거거든요. 단지 시가총액 차이가 있다는 것만 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주식시장도 정말 많은 게 많이 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이 지금 시장에서 무리하게 매수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실이 났다라면은 그거 다음에 생각하시고요. 그거 생각하셔가지고 무리하게 접근하시게 되면은 도리어 더 손실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진정 릴렉스 네. 이런 것들을 좀 주문을 해보고 싶네요. 네, 오늘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수급 양상 제가 짚어드렸던 부분 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4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1조 원이 넘게 팔아치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거래일 연속 크게 팔아치운다는 모습에 좀 집중을 해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변동성이 너무나도 큰 우리 시장입니다. 그런 만큼 내일장에 대한 전략이 더욱더 절실할 텐데요.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내일의 히든카드가 될 중요 포인트를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오후장 2차 전지주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쳤습니다. 내일의 대응 어떻게 짜보면 좋을지 여쭤봤는데요. 먼저 교보증권 영업부의 사연관 차장님께서는 상한가를 기록했다면 하한가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내일은 관망의 자세를 취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께서는 변동성이 큰 종목의 핵심은 결국 실적의 뒷받침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차장님께서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만큼 수급 위주의 종목을 선별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팀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저는 뭐 사연관 차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관망. 그 상한가하고 하한가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어찌 보면 주식에 이런 격언 있잖아요. 사이 높으면 골이 깊다. 어찌 보면 그런 이 말에 맞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 무리하게 수익을 내려고 매매를 하다 보면은 손실폭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된 거거든요. 결국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정말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 발짝 물러서가지고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시장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진짜 난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다. 네. 한 5%, 10% 손절 생각을 하고 뭐 들어간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마지막 이호석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 위주.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군가 사면 누군가 파는 거고 누군가 팔면 누군가 샀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결국 수급 논리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일단 상승 종목들이 뭐 상한가한 종목도 있어요. 대봉 네. LS 같은 거, 대봉 LS 같은 종목들 이렇게 상한가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난 선별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난 수익 낼 자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호석 차장님 말씀대로 수급 위주 선별 이런 것들을 하셔가지고 접근하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근데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저는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어쨌든 지금까지 뭐 종목 매에서 수익이 난 게 있다라면 요거 잘 지키는 게 저는 이게 좀 더 나은 방법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자꾸 관망과 수급 위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수급을 가지고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당일날 호가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종목 그 체결 강도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매수의 힘이 세냐, 매도의 힘이 세냐 이걸 보는 지표 같은 게 있는데 네. 그런 거 잘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당부를 드릴게요. 네, 지표들 잘 활용하면서 대응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내일장에서는 어떻게 전략 짜가면 좋을까요? 내일장은 간단합니다. 오늘 이제 변동성이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종가상 코스닥이 4% 하락이네요. 네, 900선 겨우 지켰네요. 900선 겨우 지켰는데 이 정도 하락이라면 이제는 이게 하락 전환됐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전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차트 잠시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항상 그래요. 이게 주식시장이 또 어떤 얘기했냐면 항상 대박은 풋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 확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화면 보시면은 자 보세요. 최근에 날짜를 보게 되면 7월 11일부터 네. 보시면은 지금 올라가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빠질 때 지금 보게 되면 한 6일치, 7거래일치 올랐던 걸 지금 하루 만에 빼버렸어요. 다 뺐네요. 네. 그죠? 그리고 그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앞쪽을 좀 보게 되면은 자, 잘 보세요. 여기도 보게 되면은 이제
올해 3월 달, 3월 10월부터 찌끔찌끔 올라가죠. 그러다가 날짜를 보게 되면은 14일이 예, 다 뺐네요. 4월 20일부터 보게 되면 네. 4일 만에 또 한 15일치 오른 거 다 빼버리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왜 짚어보냐면은 물론 제 말대로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됐으면 네. 좋겠는데 이 가까운 4월달 사례만 보더라도 찌끔찌끔 올라가다 훅 빼버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7월달에 찌끔찌끔 올라가다 오늘 확 빼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내일 쪽에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오늘의 하락폭을 다 만회하는 하락이 상승이 아니라면은 네. 길적 반등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럼 길적 반등에서 뭘 해야 되죠? 소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반등시 매도. 네. 요렇게 해야 되는 시장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제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덧붙일게요. 네. 아무래도 지수가 많이 빠질 만큼 염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래도 이런 시장 속에서 내일장에서 좀 이 섹터는 주목해 볼만 하다 하는 곳이 있을까요? 없어요. 좀 너무 부끄러우시겠지만, 네. 아니 없어요. 없으세요. 네. 네. 이거 저는 욕먹는 거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악플 네. 달려서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뭐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맞다라고 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는 게 맞아요. 어저께 네. 요 말씀을 좀 덧붙일게요. 어제 엔터즈하고요. 네. 건설기계가 상승이 나오길래 네. 이제 2차 전지만 가는 게 아니고 또 새로운 게 나오는 거라고 해서 저도 솔직히 잠깐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솔직히 원고는 건설기계를 준비를 했어요. 네. 준비를 했는데 뭐 건설기계도 나락 가버렸잖아요, 지금. 엔터지도 네.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걸 들어가라고 말을 하는 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솔직히 눈치 보세요. 그런 얘기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도 방송에 하기 전화 많이 해가지고 제가 PD님하고 죄송해요. 그런 얘기 못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라면은 저는 관망하는 게 맞다라고 네. 봅니다. 건설기계 말씀드렸지만은 관망하는 게 맞다고 봐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장이 만약에 진짜 변동성이 나오고 시장이 하락이 나오고 나서 다음에 아마 시장이 또 움직이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실적주를 보지 않을까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건설기계도 실적주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보더라도 지금은 접근이 아니라 리스트업 요 정도만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리스트업 정도만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런데 아까 전에 앞서서 말씀해 주신 네. 종목 중에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이 있었잖아요. 네네. 지금 뭐 대봉 LS라는 종목인데 이게 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나와 있더라고요. 뭐 리라글루티드라는 성분인데 삭센다의 성분 중 하나라고 하죠. 국산화를 하면서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소식 속에서 뭐 지수는 빠졌지만 상한가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저희 네.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까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대봉 LS가 지금 부각이 됐다라기보다는 네. 어제 그 어떤 뉴스가 나냐면 산업피에서 만든 그 소화성 치매 네. 요 비슷한 얘기 식약청에 시판 허가를 받았어요. 네. 시판 허가를 받았거든요. 시판 허가를 받았는데 방금 말씀 소화성 치매라고 말씀했잖아요. 네. 소화성 치매하고 이게 장 비대증인가? 제가 아침에 기사를 봤는데 이게 오늘 네. 말할 기회가 오늘 처음이거든요. 이걸 말하는 게 그러다 네. 보니까 내가 좀 많이 까먹었는데 네. 이게 어쨌든 그 산오피가 어쨌든 그 방금 말씀드린 소화성 치매 그리고 장 비대 관련된 약에 대해서 식약청이 시판 허가를 받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 연관시켜가지고 대봉 LS하고 펩트론 지난 시간에 펩트론 얘기했잖아요. 네. 그 두 가지가 그 이유 때문에 오늘 부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시장이 안 좋게 되면 쏠림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나왔고 그러면은 이 쏠림 현상이 만약에 대봉 LS 쪽으로 집중이 되게 된다라면은 내일 쪽에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네. 지속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오늘 상한가 어떤 힘 때문에 내일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네. 중요한 건 이게 지속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솔직히 자신 없어요. 네, 뭐 리라글루티드 이슈의 경우에도 오늘 장에선 반영이 됐지만 내일까지 지속될지 여부는 좀 물음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짚어드렸던 내용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NC소프트와 CJ 대한통운은 추가 매수를 자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2차 전지주의 수급 변화에 민감한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망도 투자 일부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